56번 갑을 X토지의 등기부 취득시효로 정합니다. 자, X토지에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10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면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죠. 이때 갑이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에도 취득시효가 인정됩니다.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에도 취득시효가 인정됩니다. 니은 선의 무과실은 점유 개시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됩니다. 10년 동안 계속해서 선의 무과실이 인정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충분하다. 중복된 보존 등기가 있는데요. 이중 보존 등기. 무효가 된 등기부에 기초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갑의 이 소유권 등기가 무효가 된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으면 이건 등기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을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고 할 수는 없으니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옳은 건 니은 디귿 두 개. 57번 공유. 자, 공유자 중 1인이 무단으로 공유물을 임대하려면 지분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죠. 그 보증금을 수령했다. 그럼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에 상하는 보증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아니죠.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지분비율에 상하는 보증금의 이자. 요게 부당이 됩니다. 보증금이 아니라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보증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게 아니라 보증금의 이자 중에서 지분 비율 그걸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안 됩니다. 분할 협의가 되면요 더 이상 재판 분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소송으로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담보권에 설정된 지분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 담보권이 그 설정자가 취득한 분에 집중되지 않죠. 공유물 전체 그대로 존속하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해당 토지 위치와 면적까지 증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단독 소유하는 게 이 정도다라는 것을 위치와 면적까지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해설을 한번 볼까요? 조금 낯선 판례니까. 57번 우리 교재 보면 담보권이 설정된 공유지분의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일필지가 있는데 갑을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특정 부를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하면 나는 여기 몇 평을 구분소유적 공유하고 있다라고 그 위치와 면적까지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설이 되어 있고요. 5번 공유물 분할 청구 소가 제기되었을 때 법원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분할 방법에 꼭 구애받아야 돼요? 아니죠. 법원이 봤을 때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됩니다. 법원이 봤을 때 아니 공유자가 원하는 대로 분할을 해주면 갑이 요구하는 것과 을이 요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누구 말을 따라줘요. 그죠? 그러니까 공유자마다 주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당사자가 주장하는 비율에 구애받지 않고 합리적으로 분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번이 옳은 질문이죠. 58번 지상권. 지상권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아니어서 처분 권한이 없는 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있죠. 토지 임차인도 그 목적물에 지상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하는 행위는 처분 행위가 아닙니다. 관리 행위라고 봐야 되나요? 제한물권 설정 행위지 담보권 설정은 처분 행위예요. 왜? 돈목과 목적물이 경매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지상권 설정은 처분 행위가 아니라 뭐 수익을 내는
이용행위 정도로 봐야 되겠죠. 따라서 처분권 없는 자도 지상권 설정 계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1번 틀렸죠.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지급해야 되죠?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기억 꼭 하셔야 되죠.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지상권자가 설정자에게 2년 지료 연체한 경우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 저당권자에게 통지해 줘야 되죠. 그리고 상당 기한이 경과해야 지상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자, 법정상권이 성립할 때 관습법상 법정상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거냐? 처분 당시. 토지나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 그게 원칙인데 다만 그 토지나 건물에 압류가 되거나 압류보다 먼저 가압류가 되거나 가압류보다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각각 압류가 되었을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할 때 압류보다 먼저 가압류가 됐으면 가압류 효력이 발생할 때 가압류보다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저당권이 설정된 때 동일 했는지에 따라서 관습법상 법정사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4번을 보니까 뭐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가압류란 말이 없고 그냥 압류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행위에 속했는가 이거 가지고 관습법상 지상권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나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건물 신축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도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담보목적 지상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뿐만 아니라 담보목적 지상권도 소멸한다. 그랬죠. 담보목적 지상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죠. 59번 지역권 요역지가 공유일 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하죠. 295조 1항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과 함께 이전하고요. 다만 요역지와 분리해서 팔아먹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죠. 을이 갑소유 땅의 일부를 20년간 계속 표현 통행하고 있다면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는데 다만 반드시 통로를 개설해야 되죠. 통로를 개설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잔고한 세월 통행했다 하더라도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4번 계약에서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한 공작물 설치, 수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죠. 298조. 그리고 그 특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승역지 특별승계인데 그 의무를 부담하죠. 그리고 그 부담을 면하려면요. 위기를 통해서 면할 수 있죠.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이전함으로써 그 부담을 면할 수 있도록 298조와 299조 조문이죠. (298조) 299조 5번 지역권을 취득한 갑이 을에게 요역지를 팔아서 이전등기를 해주면 지역권은 이전등기 없이도 이전되죠. 아까 말했어요.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면 요 말이죠.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면이 바로 요거죠. 갑이 을에게 요역지를 팔아서 요역지 소유권을 넘겨주면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과 함께 이전하니까 지역권에 대한 이전 등기 없더라도 지역권은 이전이 되겠지. 수반성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틀린 것은 3번. 60번. 갑은 2021년 5월 19일 일과 상가를 한 듯한 보증금 1억 원에 기간을 2021년 6월 19일부터 2026년 6월 18일까지 차임 300만 원으로 정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으면서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의 이름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다. 자, 을이 임차인인데 을의 이름으로 전세권을 설정해줬죠. 전세권을 설정해줬다가 을의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가 돼 있다. 그래서 보증금에 대해서 을의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해줬죠. 을은 벽에서 8천을 차면서 이 전세권에 근저당권 설정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 갑의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이와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차 을의 사용식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라면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죠. 전세권은 인도가 요건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기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할 수 있죠. 반환 담보만을 위해서 설정했다. 그러면 무효예요. 채권 담보만을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면 무효지만 그게 아니죠.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전세금지금은 전세권의 요소가 되면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지금을 가름할 수 있죠. 3번 을이 차임원 지급을 연체하면 당연히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죠. 다만 그 공제를 가지고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만환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어 있음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병이 선인 경우 갑은 연체 차임 공제를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금에서는요. 연체 차임 공제가 안 돼요. 전세금에 대해서는 연체 차임 공제가 안 됩니다. 근데 임대차에서 보증금에서는 연체 차임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임대차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전세권 계약을 따로 했는데 요거 전세금에서 연체 차임 공제 못한다. 요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하지만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는 대항을 못해요.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을 못해요. 전세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지 못한다가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나 공제하겠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게 무효니까 공제하겠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얘한테는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다만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는 대항을 못한다. 병에게는 대항을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좀 어렵죠.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얘는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전세권 자체에는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압류하고 취식이나 전부 명령을 받았거나 배당 요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물상대위죠. 물상대위 할 수 있다. 공제하지 못한다가 무효다 따라서 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을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4번입니다. 조금 어렵죠? 60번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60번에 특히요. 3번, 4번.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전세권 등기했을 때 이 전세권과 관련해서 연체 차임 공제 못한다. 요게 무효라는 거예요. 요게 무효. 원래 전세금에서는 연체 차임 공제를 못해요. 임대차에서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할 수 있지만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에서 차임 공제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무효니까 그만큼이. 임대차 계약과 충돌하는 부분에서 무효니까 공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누구한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즉 연체 차임 공제 못한다는 게 무효다 공제할 수 있다를 누구한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건 4번이 될 겁니다. 조금 까다롭고 만약에 실전에서 이게 나오면 조금 풀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1번이나 2번, 3번, 5번 가지고 문제를 푸시고 4번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4번이 혹시 나오게 되면 맞추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3회차 모의고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틀린 거 4번. 자, 60번까지 살펴보셨습니다. 61번부터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